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어레이 리스트. 자, 선언하는 거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 뭐 타입 같은 거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리스트 view 어레이 리스트.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거겠죠. 자, 이 어레이 리스트의 기능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add라고 하는 게 뭐였죠? 추가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추가하는 거예요? 자, list.add.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넣을 수 있는 타입은 문자겠죠, 그죠? 문자열.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실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건 뭐예요? 회원님? add가 추가하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다가. 아니, 가져올 때 뭘 써? 아니, get을 쓰잖아. 가져오기.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list get 하고 이렇게 줘야겠죠. 그러면은 출력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철수. 얘 크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이즈. 사이즈는 뭐예요? 크기. 그러니까 list.size라고 해주면은 그러니까 출력에는 뭘로 된다? 현재 1 되겠죠? 철수 하나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set이라는 것도 있어요. set은 수정입니다. 자, 이거는 list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시고, 자, 0번째에 있는 얘를 나는 철수가 아닌 0이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얘는 0이가 돼요. 그 다음에 자, contains라고 있어요. 이거는 포함 여부입니다. 자, list.contains 라고 하시고 요 안쪽에 0이라고 넣었을 때 자, 우리 리스트 안에 0이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없나요? 그럼 결국에는 true로 리턴을 하겠죠. 그럼 remove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remove는 삭제입니다. list.remove 그 다음에 0이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겠죠. 리스트 안에. 그 다음에 clear라고 하는 거는 전체 삭제요.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체 삭제. 자, list.clear 이렇게 해도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겠죠.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운 어레이 리스트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하나 배운 해시 맵이라고 있죠, 그죠? 자, 요 맵을 선언할 때는 해시 맵이라고 해주신다. 이 안쪽에다가 보통은 인티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일단 맵은 new 해시 맵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기능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put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자, 추가입니다. 넣을 때 어떻게 해요? 맵하고 put 이 안쪽의 데이터는 자, 맞게 넣어줘야겠죠. 문자열 하나, 키가 되는 값과 밸류 값을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자, 철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철수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사이즈는 뭐예요? 크기. 얘 사이즈는 뭐다? 1이다. 자, 그 다음에 get은 뭐예요? 가져오기. 맵 하고 get 하시는데 여기다가는 키값만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출력으로는 10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contains 키 포함 여부입니다. 자, 맵 하시고 자, contains 자, 키라고 한 다음에 0이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0이는 우리 키 값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럼 결과는 false로 나온다. 자, remove는 여기서도 삭제입니다. 삭제예요, 삭제. 웹하고 remove 여기다가는 키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키값 항상. 그럼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클리어는 똑같아요. 전체 삭제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전체 삭제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 다 날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운 해시 맵이에요. 선언하고 안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키값과 밸류 값을 같이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장단점이 존재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시 set인데 얘는 뭐냐면은 순서 또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이걸 선언하실 때는 해시 set 하시고 이 안쪽에 타입이 들어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string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set new 해시 set 자, 기능에는 add가 똑같이 있어요. 이거는 추가입니다. 자, set add 철수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철수라고. 그 다음에 contains는 마찬가지로 포함 여부입니다. set 안에 철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 set contains 만약에 여기다가 0이라고 하면은 우리 리턴으로 false를 주겠죠. 자,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똑같아요. 크기입니다. set size라고 하면은 결과는 뭐라고 나온다? 1이라고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remove도 있는데 이것도 삭제 똑같아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set remove 철수하면은 결과는 우리 셋 안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자, 클리어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체 삭제입니다. 자, set 클리어 이렇게 하면은 전체 삭제가 된다. 자, 위에 보시면은 순서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의 집합이래요. 자, 한번 요거를 예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지워놓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시 set이라고 해놓고 이 안쪽에 string이라고 set은 new 해시 set 그러면 하나 만들어줄게 set이 그 다음에 set 하고 add 자,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를 추가한 거죠. 그쵸? 자, 이때 찍어볼게요. set 그러면은 철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시점별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et add 에다가 0이 하면은 0이 추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아래에다가 한 번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철수 0이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철수 0이가 나온다. 왜? 자, 이때 철수 0이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때 중복된 값은 허용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래에서 보는 출력 결과에서는 철수 그리고 0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중복된 데이터가 기존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애들을 해도 추가가 안 돼요. 이게 해시 셋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링크드 리스트. 자, 얘는 연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빠른 삽입과 그다음에 삭제가 되는데, 자, 링크드 리스트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어떤 타입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링크드 리스트를 선언하는 거는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리스트는 여기 타입은 뭐 스트링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은 똑같아요. 기능에는 일단 add가 있어요. 이건 추가겠죠, 당연히. 그럼 list.add 하고 우리가 철수라고 해주게 되면은 철수가 들어있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져오는 거는 get입니다. 이거는 list.get에 0번째 있는 거 가져와봐 하면은 철수 가져오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get first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처음 요소 가져오기입니다. 자, 그래서 list.get first라고 하면은 우리 요 리스트 안쪽에 제일 첫 번째 요소는 누구예요? 철수죠? 그 다음에 여기는 get last가 있습니다. 얘는 뭐야?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 요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뭐 철수 가져오겠죠. 우리 안에는 뭐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건 마지막 요소 가져오는 거고, 자, add first 라고 있어요. add first, 이거는 맨 앞에 추가입니다. 맨 앞에, 리스트의 맨 앞에. 그 다음에 자, list.add first 여기다가 0이라고 하면은 우리 출력 결과는 0이가 먼저 나와요. 이렇게 앞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add last 하고 여기다가 철쭉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 맨 뒤에 추가. 그래서 요 뒤에 누가 온다? 철주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클리어는 전체 삭제. list.clear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거 싹 다 날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이제 쓰면은 요 위에 있는 걸 한번 이제 볼까요? 자, 간단하게 선언 어떻게 해요? 자, linked 리스트,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리스트, new linked 리스트. 자, 이렇게 하고 list.add 철수라고 하면은 자, 리스트라고 해서 출력하면은 철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자, 0이 이렇게 해서 실행 하면은 0이 나와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주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맨 앞에 추가하는 거 add first 라고 한 다음에 실행 하면은 0이가 제일 앞에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누구 추가하는 거 있어요? 이제 add last가 있었죠. add last 여기다가 뭐 추가한다? 철수.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자, list.clear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데이터가 나온다. 그 다음에 포이치 문이라고 해서 우리 중간에 했나요? 그쵸? 포이치 문? 잠깐만 했었나? 잠깐 미리 살짝만 보고 올게요. 이것 페이지에서 포이치 문이라고 이제 했었어요. 자, 포이치 문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순회하는 건 이런 식으로. 자, 포문 적어서 향상된 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링 s 그 다음에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s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출력이 어떻게 되냐? 영희 철수 철주 나온다. 그러니까 요 s라는 변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안쪽에 있는 데이터들 있죠. 얘네들이죠. 영희 철수 철주죠. 얘네가 하나씩 들어가서 출력, 하나 들어가고 출력, 하나 들어가고 출력. 그 다음에 안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대로 반복문이 종료된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면은 실습을 이렇게 한번 눈으로 직접 해봐야 돼요. 반드시 정리해놓은 거 올려드릴 때. 자, 그 다음에 자, 이터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얘는 컬렉션의 모든 데이터를 순회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우리 기존에 이제 제가 이거 외우라고 해서 처음에 그 메인 클래스, 메인 메서드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몰라도 퍼블릭 클래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메인 하시고 이 안쪽에 뭐 들어가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스트링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리스트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 add 그 다음에 철수 그 다음에 영입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하시고 여기다 s 하면은 철수 0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이제 만들어서 여기를 자, 이터레이터로 변경. 자, 이터레이터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좀 편하게 list.iter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뭐냐면은 자, 리스트로부터 이터레이터를 얻어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while 이 안쪽에 has nex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그 다음에 id.next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이제 우리 위에 있는 리스트에서 얻어온 걸 가지고 알아서 순회를 해줍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 기능은 뭐냐면은 자, 기능에 이제 has next라고 하는 거 있죠. 위에 적어놓은 거. 다음 요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next가 여기에서 다음 요소가 있다면은 true를 리턴해요. true를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안쪽에 이제 요 아래 시스템 장악점 프린트 ln에 넥스트라고 있죠. 넥스트라고 있는 얘는 이제 다음 요소 가져오기입니다. 자, 다음 요소를 가져오면은 처음에 이제 철수했다가 그 다음에 있다면은 가져오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뭘 가져온다? 여기서 철수를 가져온다. 삭제는 마찬가지로 리무브입니다. 삭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 코드로 한번 옮겨보면은 이렇게 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철수형이 알아서 가져오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얘네들 뭐야? 지금 볼까요? 뭐 했나? 지금 이터레이터, 링크드 리스트, 해시셋, 해시맵,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총 4개 했어요. 요거에 대한 정리한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요번에는 이제 접근 제어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안쪽에 뭔가 선언을 할 때 이 퍼블릭이라는 걸 붙이지 않고요. 그냥 클래스라고 이제 적고 뭔가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이제 그 앞에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접근 제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인데, 자, 퍼블릭이라는 거를 이제 앞에다 써주게 되면 같은 클래스, 같은 패키지,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 있어서. 근데 프로텍티드라고 하면은 같은 클래스, 같은 패키지, 자식 클래스까지는 되는데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자,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써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것처럼. 그래서 같은 클래스, 같은 패키지에서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프라이베이트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일단 접근 제어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게 쓰겠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프라이베이트 라고 해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int a 그 다음에 그냥 int a 그 다음에 private int a 그 다음에 protected int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public int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얘는 뭐예요? 같은 클래스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public 클래스 number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private라고 하는 거는 이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얘는 상속받은 클래스나 같은 패키지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퍼블릭이라고 하는 얘는 퍼블릭 인트예요. 이거는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자, 어떻게 좀 깔끔하게 자, 요 설명과 제가 이제 어떤 걸 설명할 거냐. 자, 제너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제너리. 자바의 제너리.
비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유. 자, 여기에 여기 그림을 그리는 화가 한 명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그림을 팔아요. 그림을 판매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특정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그림만 그려요. 똑같은 그림만. 자, 제가 지금 어떤 인물을 하나 여기다 대충 그림을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다. 이런 그림이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림을 구매한 사람의 이름을 이 상단에다가 달아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니셜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 사람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가 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받으면은 이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은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매번 그릴 때마다 결과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왜? 다 똑같은데 여기 이니셜 부분만 다르겠죠, 그죠? 왜?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적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요청한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음, 어, 그림을 제가 구매를 하고 싶은데 한 2,000점 정도 그릴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하루가 걸린다. 근데 2,000점이면은 얼마나 걸린다? 2,000일.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전화로 요청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림을 한 점을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도 오케이. 그래서 복사해도 된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 그림을 그려주는 이 화가 입장에서는 엄청 땡큐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몇 장 그리면 돼요? 한마디로 객체를 2,000개 찍어냈는데 클래스를 1개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만 그리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미완성인가요? 완성인가요? 미완성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림을 완성하고 복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여기다가 이니셜을 써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니셜이 JS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2,000개를 복사해요. 그러면은 이 2,000점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받아가는 사람의 이름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 복사한 거를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 써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완성된 게 좋은 건가요? 미완성된 게 좋은 건가요? 우리는 흔히 완성된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정 부분은 미완성인 게 훨씬 더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 그림을 이런 이니셜을 가진 사람한테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니셜이 없다면 이렇게만 만들어 두면은 누군가 오면 즉시 요것만 복사해서 어떻게 만든다? 이름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바로 제너릭이라는 거는 미완성 클래스입니다. 미완성 클래스예요. 자, 제너릭이라는 거, 자,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그려볼게요. 그리는 게 아니고 예시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퍼블릭 클래스 박스라고 하나 하고 t라고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t 아이템
다음에 public, 자, void set item, this item은 item, public t get item, 다음에 return item.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 메인 클래스 안쪽에다가 자, 박스 스트링, 그다음에 스트링 박스, 그다음에 new 박스, 그다음에 스트링 박스에 set item에다가 hello generic, hello라고 할게요. hello g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링 박스에 get item,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자, 박스 그다음에 인티저, int 박스, new 박스, int 박스, set item, int num, 그다음에 get item.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에러가 나네요. 잠깐만요. public class box t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나 보네. 네, 이렇게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hello g 하고 1, 2, 3 나오죠? 자, 자,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할게요. 클래스 저장소. 얘는 이제 모든 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예요. 이고요. 자, 오브젝트 데이터. void set. 자, 요거 설명까지 하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요걸 가지고 그냥 예를 들을게요. 자, 박스 t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제너럴은 미완성 클래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이 t라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 자, 이렇게 하면은 이 t가 이 스트링으로 바뀌고요. 박스 인티저라고 하면은 이 t라고 하는 부분이 인티저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 박스라는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여러 타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그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다가는 그럴 때는 제너릭이라는 걸 써주면 돼요. 요 안쪽에는 치환이 돼요. 이렇게. 이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뭘로 치환이 된다? 스트링으로 치환이 되고 이 부분에서는 int로 치환이 된다. 그래서 이 제너릭이라는 거 덕분에 여러분들이 미리 클래스를 정해주지 않아도, 안쪽에 타입을 지정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만들 때 그때마다 그거에 맞는 타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게 제너릭입니다. 이게 제너릭이에요. 자, 이거를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어서 자, 자, getter 그다음에 setter에 대한 설명도 좀 진행을 할게요. 자, getter라는 거는요, 자, 이 private의 필드의 값을 외부에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좀 쉽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setter라는 거는 private 필드의 값을 외부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메서드. 자, 이 getter와 setter를 왜 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지향 OOT의 특징이라고 해서 캡슐화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놓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에서 이제 내부의 필드를 외부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 이유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내부의 구현 같은 게 바뀌어도요, 외부 코드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를 써요. 자, 한번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자, 설명할 건데, 자, 프라이베이트라는 거는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변수들을 이 안쪽에 숨길 때 쓰고요. 접근을 할 때는 getter setter로 접근을 하겠죠. 자,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제가 코드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public class person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name 그 다음에 public int age 그 다음에 public string get name 그 다음에 return name 자, 그 다음에 이제 public void set name string name 적어놓고 그 다음에 this.name는 name 그 다음에 public int get age return age 자, 그 다음에 public void set age int age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0보다 크거나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인 클래스 안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person p는 new person 객체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setter로 값을 설정을 할 거예요. 자, p.set name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set age 20 근데 이것도 클래스를 따로 하나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프라이베이트 안에 있는 이 name과 age는 뭐예요? 값을 이 안쪽에서 말고는 설정해 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getter setter를 활용을 해서 얘를 실행해 보면은 출력으로는 안 나오네. 당연히 안 나오는 이유는 이걸 안 적어줬기 때문에. 자, 이름 자, p.get name 나이
실행하면은 홍길동 24살 잘 가져오겠죠? 그 원래 이렇게 안 하고 그 롬복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좀 더 공부하시면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거기까지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다가 자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음. 자 private라고 우리가 앞에다가 접근 제어자를 써놓고 name과 age라는 변수가 각각 선언이 됐어요. 얘네들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프라이베이트 변수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얘네한테. 그래서 getter와 setter를 통해서 접근을 해요. 자, get name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getter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자, 프라이베이트 필드의 값을 외부에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메서드. 그 다음에 자 세터는 프라이베이트 필드의 값을 외부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메서드라고 했어요. 즉 이 둘의 읽고 값을 변경해주는 거는 여기서 이 메서드를 활용을 하면은 할 수가 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이 객체를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고 해도 이 안쪽에 있는 이 필드 변수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프라이베이트라고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 접근을 어떻게 한다? 이 값의 세팅을 set name과 set age 여기다가 해준 이 녀석들로 접근을 합니다. 자, this.name, this.age 여기는 뭐예요? 외부에서 전달받은 값을 우리 내부 이 안쪽에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해주는 내부에 저장하는 그런 코드겠죠. 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써준 그러니까 set name이라고 하면은 얘가 어딜 찾아가요? 여기를 찾아가겠죠. 그죠? 그럼 이 안쪽 name에는 뭐가 들어간다? 홍길동이 들어간다. 그럼 요 디스점 네임은 뭐예요? 안에 뭐 들어가요? 우리가 가져온 요 네임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get name과 get age를 통해서 자 여기 get age 그 다음에 get name 있죠. return 그러니까 얘가 return 되면은 이 함수가 끝나죠, 그죠? return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함수가 끝나고 이 값이 그 자리에 남겠죠. 그 값을 리턴 시켜주면서 여기에 네임과 나이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세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집에서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하고 일단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설명할게요. 자, 인터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의 엄청난 사용 기법이나 그런 거는 이제 배우지 않고 어떤 개념만 좀 배울 건데, 자, 인터페이스는요, 클래스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터페이스에. 거기에 이거는 상속이라는 거랑 같아요. 자, 제가 클래스, 자, 메인, 그 다음에 퍼블릭, 클래스 메인,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그 다음에 스트링, 사람, A 사람은 뉴 홍길동, 변호사, A 변호사, 뉴, 아니다, 변호사, A 사람. 자, 이 코드가 자, 실행되게 해달래요. 자, 이 코드가 실행되게 해달래요. 자, 홍길동은 뭐예요? 지금 A 사람
뭐랑만 연결이 가능하다? A 사람은 뭐랑만 연결이 가능해요? 사람이랑만 연결이 가능해요. 그럼 홍길동은 뭐예요? 사람이어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럼 지금 A 사람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클래스 사람, 그 다음에 클래스 홍길동, 그 다음에 익스텐즈 사람 이렇게 해놔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A 사람에 홍길동 연결되어 있어요. 홍길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한마디로 말해서 요거는 뭐냐면은 자, 홍길동이 A 사람에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A 변호사 얘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은 변호사이기도 해 라고 해서 우리가 익스텐즈 홍길동 익스텐즈 사람 하고요. 변호사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중상속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자, 임플리먼트라는 거예요. 자, 이걸 구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상속이랑 똑같아요. 자, 잘 보세요. 자, 변호사도 클래스니까 클래스 변호사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 이걸 다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홍길동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람으로도 취급이 되고 자, 변호사로도 취급이 돼야 돼요. 그럴 땐 A is B라고 해가지고 자바한테 알려줘야 돼요. 홍길동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홍길동은 변호사야. 그 사람이랑 변호사 아까 이제 요거 지우고 했을 때처럼 그게 되면 좋겠지만 자바에서는 상속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임플리먼트. 이 임플리먼트 뒤에 쓰이는 변호사는 특이한 클래스만 가능해요. 그래서 클래스 변호사가 아니고 자, 인터페이스 변호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인터페이스는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클래스랑 똑같아요. 자, 인터페이스는 뭐다? 그냥 클래스랑 똑같아. 구현은 상속이랑 같다. 자, 그래서 자, 사람 A 사람 홍길동 해놓고 자, 치과의사 그 다음에 A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그 다음에 A 사람 그 다음에 자, 홍길동은 사람이어야 하고 변호사도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A 치과에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홍길동은 사람, 홍길동은 치과의사, 홍길동은 변호사, 홍길동은 성화봉송자여도 돼요. 자,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시고요.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어딘가에서는 어떤 학원의 학생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는 뭐 강사일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서는 여러분이 선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여러분이 뭐 후배가 될 수도 있고요. 자, 하나의 존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되는 것, 다른 모습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양성이에요. 자, 그거를 하는 방법이 자바에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막혀 있어요. 홍길동이 홍길동으로 취급되는 거, 오케이. 자, 사람으로 취급되는 거, 오케이. 홍길동이 변사로 취급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익스텐즈, 사람. 그 다음에 뭐 홍길동이래. 변호사, 치과의사, 성화봉송자.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다중 상속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변호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성화봉송자. 그때 이제 임플리먼트를 써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자, 앱스트랙트 사람, 그 다음에 보이드 말하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를 구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자, 보이드 시다
자, 이런 거를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는요, 규칙이 있어요. 100%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변호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쪽에 abstract void 쉬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는 100%예요. 자, 구상 클래스에는 추상 메서드의 개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겉핥기로 한 건데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 같은 거를 좀 잘 해야 되는 게 오늘 했던 게 뭐였죠? 아마 그 우리 수업회 이제 6일차쯤에 보면은 뭐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라는 설명이 잠깐만 있나? 추상 클래스는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일단 영상 여기까지.